40회 회계실무 제모에게 문제 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4. 다음의 각 독립된 사례에 답하시오. 25점 배점이네요. 일단 사례 1번 지금 풀겠습니다. 사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 1. 주식회사 국세는 2001년 1월 1일에 A 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96,000원을 지급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A 주식의 공정가치는 10만 2천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국세는 2002년 7월 1일 A 주식을 10만 5천원에 모두 처분하였다. 물음. 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단, 해당 물음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세가 A 주식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답하시오. 자, 물음 1. 제시된 금융자산의 분류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국세가 2001년 1월 1일에 인식할 A 주식의 취득 원가를 각각 계산하시오. 물음 2. 제시된 금융자산의 분류 방법에 따라 A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가 X1년 주식회사 국세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의 증가 및 감소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물음 3. 제시된 금융자산의 분류 방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주식회사 국세가 A 주식을 처분하면서 인식하게 될 처분 손익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처분 손익이 처분 이익인지 혹은 처분 손실인지 구분하여 기재하고 처분 손익 금액이 만약에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문제 4번 앞으로 돌아오시죠. 사례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여러분 뭐에 관한 주제인가요? 그렇죠?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자, 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주제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금융자산, 자본. 요 5개 정도는 꼭 이제 함께 가시는 걸로. 굳이 이 5개 중에서 4대를 다시 4강을 뽑자면 이게 한 30회차 초 중반까지만 해도 이 자본이 이제 네 번째 4강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30회차 중반 이후로는 흐름이 금융자산이 4강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금융자산 이 네 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4강을 많이 뽑잖아요. 뭐 어떤 강호를 이제 말할 때 네 개 정도를 많이 뽑아서 어떤 종목이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금융자산까지 해서 네 4대 이제 4강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본도 뭐랄까 변두리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까지 해서 이제 5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자본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또 시간이 없다면 이제 자본보다는 금융자산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강이라면 자본까지 포함하고 4강까지라면 재고, 유형, 사채, 금융자산 이렇게 네 주제는 꼭 가져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사례 2번은 이따가 풀고 사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금융자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쓰려고 쉽게 말해서 그 자산을 이용해서 뭐 재고를 영업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려면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건 유형자산. 땅, 토지, 기계, 건물 이런 거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계속 쓰려고 하는 거죠. 쓰려고 하면 유형자산. 목적에 따라서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금융에 투자를 한 거죠. 금융에 투자를 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좀 다양하게 있겠지. 목적에 따라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죠? 상대방이 발행한 뭐 회사채를 내가 회사채에다가 투자했다.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무슨 시세 차익을 중간에 뭐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게 아니죠. 매년 확정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의도잖아. 그죠? 그죠? 만기까지 이 자산을 보유하면서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보유하면서 매년 이자도 받고 만기에 되면 만기에 원금도 상환받고 그런 의도로 투자하는 상품도 있을 거고요. 금융자산 중에는 또 어떤 금융자산은 주식 같은 거 상대방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뭐예요? 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주식이 뭐 미래가 좋아 보여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망이 돼서 주가가 미래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중간에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럼 또 실현할 거 아니야, 이익을. 그런 목적으로 애초에 취득할 수도 있겠죠. 목적은 다양할 겁니다. 혹은 뭐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을 일단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기도 하면서 중간에 또 좀 차익이 생길 것 같다면 시장가가 변동할 거니까 중간에 팔 의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죠? 또 투자하는데 어디에? 금융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에 투자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금융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류는 말했듯이 뭐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이 상품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내 의도에 따라서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건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서 카테고리가 또 나뉘어지죠. 그 안에서 작은 카테고리 뭘로 우리가 구분해서 계정명을 정할지는 그거는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죠. 안에 또 소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밑에 뭐 토지, 기계, 건물 이런 게 있듯이 금융자산도 다양한 다른 세부 항목 자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사례 1번을 볼 거고요. 사례 1번을 볼 거고요. 자, X 1년 1월 1일에 우리는 뭘 샀다? 일단 여러분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자,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 주식을 사면서 뭐 수수료로 1,000원을 지급했대요. 수수료가 1,000원이 들어간 거야. 총 96,000원을 줬는데 하면서 1,000원은 수수료로 줬다는 거예요. 재반 비용이 들겠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뭐 증권회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럼 매매하는 데 드는 수수료로 1,000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12월 31일에 공정 가치는 10만 2천 원으로 올랐대요. 그죠? 그 상황에서 또 6개월이 지났어. X 2년 7월 1일이 됐네요. 그때 팔았대요. 10만 5천 원에 모두 처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문제 상황이죠. 상황을 판단했고요. 주어진 상황이죠, 이게. 상황이고. 자, 위에 이 주식을 이제 우리가 요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죠?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1번은 뭐예요? 이 주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샀으면 그건 무조건 토지잖아. 토지를 샀는데 내가 그걸 건물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하지만 금융자산은 뭐다? 금융자산은 그 자산의 특성 그 자체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좀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이 주식을 샀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요 자산을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부터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뭐하고 다르다? 유형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는데 야, 난 이거를 건물로 쓰고 싶어. 건물로 분류를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라고 적을 수는 없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이 금융자산에서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이 같은 주식이더라도 똑같은 주식을 다른 회사가 샀다고 하면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아니야.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뭐 어느 한쪽만 맞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주식을 샀느냐,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국세가 만약에 이 A 주식을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우리가 보통 줄여서 FVPL이라고 하는데 뭐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면 그 경우는 1번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2번은 뭐다? 2번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2번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라는 거야. 자, 경우에 따라서 1번으로 했다면 예를 들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될까? 2번으로 했다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경우를 지금 비교하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교수님도 문제를 내실 때, 일단 풀네임을 다 쓰셨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여러분, 뭐다? 이 계정의 풀네임이에요. 몇 자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4자죠. 엄청 길어요. 자, 하지만 뭐다? 정식 계정 명칭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줄여서 쓰더라도 이게 뭘 줄인 건지는 알아야겠죠.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여러분, 이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일단 해석을 잠깐 하자면은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이렇게 가운데 대시가 있죠. 줄이 있잖아, 줄.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자, 공정가치는 바뀌겠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공정 가치는 바뀔 거예요. 난 얼마에 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뭐 9만 얼마에 샀죠. 근데 X 1년이 지났더니 10만 2천 원으로 공정 가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변동이 생긴다고. 내가 취득하는 시점과 평가하는 기말 시점의 공정 가치는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 공정 가치를 측정하면서 원래 거와 X 1년 1월 1일 내가 취득한 취득 원가와 X 1년 말 공정 가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변동분을 여러분 뭘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계정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외워다 보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뭐 나중에는 줄여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영어 약자로 연습해도 상관없는데 처음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계정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일단 해석은 여기부터 1번 공정가치를 측정해요. 공정가치는 바뀐다니까. 일단 공정가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자산이 거래되는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서 바뀌겠죠?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나도 저거 사고 싶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죠? 인기가 없어졌어. 사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 공급 수요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해. 우리가 그냥 거래 시장에서 합리적인 경제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끼리 거래가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건 자꾸 바뀌겠지. 그죠? 시간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요. 그 바뀌는 공정 가치를 내가 처음에 옛날에 어떤 시점에 샀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여기 X 1년 1월 1일에 샀어. 근데 매년 말에 공정 가치는 바뀔 거야. 그죠? 바뀌는 그 변동분을 인식을 한다고 나는. 변동분을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하면서 어디에 인식을 한다고? 어디에 거쳐서? 2번 순서, 생각의 순서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야. 올해 기분이 좋아요라고 손익 계산서에 보고를 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공정가치가 올랐어. 그럼 손익 계산서에 야, 수익 기분 좋아. 수익으로 잡고 떨어졌어. 그럼 비용으로 기분이 안 좋아라고 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잡겠다는 거야. 수익 아니면 비용으로 손익 계산서에 바로 반영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내가 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을 산 이유 자체가 그 변동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 산 거야. 아까 말했죠.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주식은 여러 가지 의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의도가 공정가치 주가가 바뀔 거니까 그 주가 바뀌는 거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는 일단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했겠죠. 투자하는 시점에는. 그 변동분을 단기에 손익 계산서에 보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분류를 하는 거라고. 알겠죠? 내 의도는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자산을 이 금융자산 즉 주식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나는 이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FVPL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책도 보고 할 거니까 약자도 아까 보면 여러분 FVPL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게 앞에 FV는 여러분 페어 밸류입니다. 공정 가치라고. 페어 밸류, 공정 가치. 그리고 true 이게 약자인데 자, 이건 true고 뒤에 PL이잖아요. FVPL. P는 여러분 profit or loss 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 약자는 이거죠. 약자를 한번 정리하면 뭐다? F, B, P, L이죠. F, B, P, L.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줄여서 FVPL 자산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돼요? 페어밸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야, 이 자산은. 뭐를 통해서? through. 뭘 통해서라는 뜻이죠. 뭘 통해서? profit or loss를 통해서 공정가치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profit or loss는 여러분 PL이잖아요. PL은 profit, 이익, loss는 비용. 이게 그 뭐랄까 그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의 과거 표현입니다. 옛날에 80년대 막 이럴 때는 손익계산서를 요즘은 IS라고 줄이잖아요. Income Statement 이렇게 줄이는데 옛날에는 수익,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profit, loss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아직도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긴 씁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렇게 쓰는데 미국 기준서 쪽에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알아만 두면 돼. 결국 뭐다? PL, Profit or Loss는 결국 손익이다. 손익 이 말이야. 손익. 공정가치 변동을 뭐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요? 손익을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말했잖아. 이거 해석은 그대로죠.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영어로 하니까. 공정가치가 바뀌어. 공정가치를 바뀌어서 그걸 측정했어. 그걸 어디 반영한다고요? 단기손익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잖아. 영어로 하면 이 말이죠. 페어 밸류, 공정가치가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profit or loss, 이익이나 손실을 통해서 공정가치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FVPL 금융자산이라고 줄입니다. 많이. 그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금융자산은 줄이면 안 돼. 무조건 마지막 내자 금융자산은 놔둬야죠. FVPL 공정가치 FVPL 금융자산이에요. 자, 됐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이따가 풀 때 이 계정이 어떤 특징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얘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러분? 이름에 나타나잖아. 공정가치 바뀌는 거를 단기 손익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죠?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연말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뭘로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단기 손익으로 나타내겠죠? 그죠? 그거를 회계 처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름 자체에 얘는 나와 있어. 이름 자체에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진 계정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볼까요? 2번까지 갑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는 더 길죠? 몇 자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맞나? 손가락을 잘못 든 거 아니야? 16자. 16자 맞죠? 엄청 길어 얘도. 이게 풀 계정 이름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돼. 한 번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 뒤에서부터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거야. 공정가치를 측정해요. 이것도 공정가치 변동분이 있겠죠. 그 변동분을 어디에 반영하겠다는 거? 요 앞에 있는 어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16자 계정명은 자,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고 의도가 자, 우리 회사는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공정가치가 바뀔 거야.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 그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바뀌는 그 부분만큼을 즉각 그 해의 단기 손익으로 잡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겠다는 거야.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자, 여러분 요것도 약자를 한번 우리 보고 갈게요. FVOCI 똑같아. 일단 앞에는 당연히 앞에는 뭐다? 페어 밸류죠. 글자를 너무 못 썼네. 원래 못 쓰지만. 자, 어차피 지울 거니까. 페어 밸류. 뭐? 페어 밸류 공정가치. 이것도 true. other
comprehensive 스펠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겠죠? 영어 쓸 때마다. 그런데 income. 자, 약자가 뭐라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는 FVOCI 금융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자, FVOCI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페어 밸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리고 뭘 통해서?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게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Other, 기타, comprehensive, 포괄적인, income, 손익, OCI,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나타내겠다. 표현하겠다. 앞으로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FVOCI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면 뭔지 알겠죠? 공정가치가 바뀌는 거를 단기 손익, Profit and Loss 거기 반영하는 게 아니고 OCI, 기타 포괄 이익 혹은 기타 포괄 손실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야. 약자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드리냐면 한번 의미를 알고부터 그 약자를 쓰면 그래도 좀 나은데 처음부터 모르는데 그냥 FVPL, FVPL 하면 몰라. 그게 뭘 줄인 건지 모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에 얘들은 일단 한글로 우리가 다 풀었으면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잖아요, 이게. 그 용어 자체의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가치를 측정해서요. 그 공정가치 측정에서 생긴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금융자산이에요. 얘는 이름 자체에 나오잖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이름을 외우고 있다면. 그리고 봐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뭐라고요? 자, 공정가치 측정해서요. 그 변동분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할 거입니다. 이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이에요. 라고 이름에서 얘는 말하잖아.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영어로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겠죠? 물론 여러분, 물론 영어 약자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뭘 줄인 건지를 알고 있으면 똑같은 결과긴 해요. 그죠? FVOCI를 외워뒀다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걸 다 뽑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FVOCI 공정가치 밑에 OCI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이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연습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그 잘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약자를 공부를 하고 그 약자로부터 한글 이름까지 다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영어 약자가 무슨 어떤 영어 플레임을 줄인 건지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글 플레임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시다 우리. 금융자산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융자산은 그 물론 되게 쉽게 나오는 해도 있는데 해가 아니라 그런 회차도 있는데 금융자산도 어렵게 내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주제들 있죠. 뭐 회계실무 1급이나 뭐 다른 전문가 시험에서 나올 법한 주제까지도 금융자산에서 막 나온다고. 뭐 재분류 조정하고 그 재분류 조정이 아니고요. 재분류 조정이 아니고 금융자산끼리 서로 계정을 처음에 분류했던 거를 재분류하고 뭐 그런 거 나오면 엄청 어려운데 우리 시험엔 그건 안 나와. 그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거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요런 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잘 해나갑시다. 기출 위주로만 하면 돼. 그죠? 금융자산은 기출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정말 중급회계에 있는 금융자산 그 모든 걸 다 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기출 위주로 합시다. 자, 됐죠? 자, 용어는 여러분 꼭 제가 용어 정리한 거 이름 설명드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금융자산에서 요 용어 관련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문제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죠. 취득원가 구하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구하고 마지막에 처분 손익 구하라 이렇게 숫자를 뽑아내는 문제만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회계 처리할 이런 거 연습할 때는 당연히 약자를 쓰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겠죠. 자, 하지만 뭐다?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 정식은 풀네임을 다 써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써야 16자를 다 써야
정답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따라서 좀 관대하게 영어학자까지도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니까 어느 정도는 채점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 교수님 재량이에요, 재량. 아니 우리 한국에서 시험 보는데 네 멋대로 왜 이걸 줄여서 쓰냐. 이게 문제 자체가 회계 처리를 하라는 문제면 계정명을 당연히 한국 기준서에 있는 국제회계 기준 한글 버전에 있는 그걸 다 써야지 왜 이렇게 쓰냐라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자체를 한글 풀네임을 하는 걸 연습하시고요. 혹시 실제 시험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야, 풀네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그런 경우라면 안 쓰는 것보다야 당연히 영어 약자를 쓰든 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라고 쓰든 뭐라도 쓰는 게 좋겠죠. 정확한 게 기억 안 난다고 뭐 아예 안 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은 14자 혹은 16자 긴 한글 네임을 다 쓰시고요.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라면 혹시 기억이 다 안 난다면 뭐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라도 쓰세요.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이렇게라도 쓰시라고요. 알겠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다행히 답지를 구성할 때나 뭐 또 용어를 그래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린 수험생이잖아. 모든 파트, 모든 물음에서 100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돼요. 일단 공부할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아예 손을 놔버리고 이러지는 말고 그냥 기타 포괄, 뭐 자산 뭐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경우, 2번 경우 있지? 1번 경우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 2번 경우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거야.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강의를 할 때도 지금 너무 길면은 강의가 말이 꼬이잖아요. 그죠? 말이 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요거 앞으로 1번은 단기 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줄일게요. 앞에 가운데 공정가치 측정은 일단 빼고 회계 처리를 할게요. 강의를 하는 거니까. 2번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그냥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줄일게요. 자, 이게 그래도 요약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FVPL 영어로 해버리면 너무 감이 안 와. 그죠? 너무 감이 안 와. PL이 Profit and Loss라는 Profit or Loss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 얘는 뭐다?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표현하는 애구나. 단기 손익만 뽑아낸 거야. 내가 단기 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이 중요하죠. 공정가치 변동을 결국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내겠다는 거니까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교수님도 봐봐. 위에서는 일단 한 번 다 줬잖아, 이름을. 근데 이렇게 쓰기에 너무 길지? 그래서 칸을 할 때도 이 칸에 다 적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글자 폰트를 막 5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로. 그죠? 너무 빡빡하게 하게 해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교수님도 문제를 주실 때 이렇게 줄여버렸지. FVPL,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경우, FV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경우를 그냥 영어 약자로 줄여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실제 교수님들 서적에도 이렇게 많이 줄여서 쓰세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사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부할 때 이해만 되면 돼. 자, 취득 원가부터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취득 원가고 2번은 뭐 이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거 보라는 거죠. 뭐 자, 한번 여러분 일단 문제 따라서 제가 여기 빈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왼편 오른편 이렇게 구별해서 비교하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비교하면서 경우 1, 경우 2 이렇게. 자, 이거 여러분 비교하는 거 최근에 언제 한번 했죠, 여러분? 41회 원가 시험에서, 원가 관리회계 시험에서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있죠. 그 두 개 비교하는 거. 제가 손익계산서 다 풀로 다 그려드렸죠. 좌측에 전부, 오른쪽에 변동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쓰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한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죠? 이 문제가.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회계 처리 쭉 한번 보여드리면 그게 잘 보일 거예요. 둘을 비교하면 얘는 이렇고 얘는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게 같은 시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왼편은 뭐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뭘로 줄인다고 했죠? 당기 손익 금융자산 경우. 오른쪽은 뭐다? 제가 뭘로 줄인다고 했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경우. 이상하게 강의를 할수록 글씨를 점점 못 써지는 것 같아요. 자, 뭐다? 줄여서 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앞에 줄이자면 뭐 FV, PL이라고 했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뭐였어요? 요거는 연두색으로 할까? FV, OCI. 그죠?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쭉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자 여러분 취득하는 시점 X 1년 1월 1일 취득 시점이죠. 취득 시점에 여러분 문제 봐봐요. 위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현금 96,000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96,000원을 주고 A 주식을 샀어.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뭐 수수료로 1,000원을 준 거야. 그걸 포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95,000원은 뭐다? 순수한 금융자산이 될까? 1,000원은 매매 수수료로 줬다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처리하냐 봅시다. 자, 왼쪽은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에요. 파란 걸로 해버릴까? 비교하기 좋게. 자,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 생기겠죠? 여러분, 얼마? 일단 95,000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 현금 95,000원. 자, 총 96,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죠? 현금 95,000원과 또 1,000원은 어디 있었다고요? 1,000원은 뭐라고? 수수료로 줬다고 했죠. 매매 수수료.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 쪽으로 내가 줬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뭐라고? 여기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인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IS. 손익계산서에 비용이에요. 이름 자체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FVOCI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일단 여러분 여기도 현금 95,000원이 들었죠. 사는데 그러면 기타 포괄 금융자산 95,000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연두색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해 보니까. 자, 기타 포괄 금융 95,000원이야. 또 얘도 여러분 수수료로 얼마 줬죠? 현금 1,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이 1,000원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압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 경우는 얘를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에 그냥 현금 96,000원, 왼쪽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96,000원이라고 적었어도 똑같다는 거야. 다만 저는 이 왼쪽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했습니다. 이게 둘 다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기타 포괄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뭐다? 수수료로 들어간 수수료 금액만큼을 자산, 그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이런 거 살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살 때 추가적으로 뭐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꼭 취득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그건 어떻게 했어?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했죠. 그런 논리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만큼은. 그죠? 하지만 뭐 어떻다요? 어떻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인 경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인 경우는 어떻다요? 현금 95,000원만큼 당연히 그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수수료로 들어간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냥 비용 처리예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인 경우는
수수료로 들어간 돈을 그냥 그 해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요 둘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차이를 비교해야겠지, 당연히. 비교해서 외워둬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문제 1번을 푼 거예요. 문제 1번 뭔데? 물음 1번 뭔데? 당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얼마? 95,000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취득원가 96,000원. 방금 하고 왔잖아요. 그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 수수료, 여기 수수료 1,000원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 경우는 그 1,000원만큼을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그러니까 96,000원이 되는 거고 FVPL 금융자산 즉 단기 손익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그 1,000원은 야 비용 처리해. 어차피 얘는 모든 그 들어가 돈 변동분을 단기 손익으로 잡으래야 그냥 나중에라도 손익계산서에 얘도 어차피 그 뭐랄까 손익 처리될 거니까 한 번에 발생하는 순간 비용 처리해라는 논리예요. 기본적인 논리는 여러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왜 여러분 이게 원칙이겠죠? 잠깐 여기 말고 여기 써야겠다. 기타 포괄처럼 여러분 보통 수수료는 필수적인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단기손익 금융자산도 수수료가 들어갔다면 매매 수수료가 그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걸 비용 처리하기보다 단기손익 금융자산이란 취득원가에 넣어야 맞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얘는 기말에 여러분 FB 평가하죠. 그래서 이 평가에서 그 변동분을 다 뭘로 봐요? 다 IS상 손익으로 볼 거지 어차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X 1년 말에 10만 2천 원이 되잖아. 아직까지 우리가 아까 읽은 거 생각해봐요. 그 10만 2천 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 얘를 9만 5천 원으로 잡았죠? 얘를 처음에 우리 이대로 하면 10만 2천 원이 되죠. 7천 원만큼 기분이 좋죠? 맞죠? 이따가 할 거야. 플러스 7천 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수수료 비용을 단기손익 금융자산으로 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비용 9만 6천 원으로 잡고 그 10만 2천 원으로 처리를 하든 어차피 얘들은 여러분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 IS 손익으로 다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어떻게 한다? 그냥 처음부터 수수료 비용은 따로 취득원가로 잡지 마. 어차피 얘들은 그냥 비용 나중에 되면 다 단기 손익으로 반영될 거니까 얘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버려 라는 논리이거든요. 자, 뭐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요거는 근데 구별해서 은근히 자주 나와요. 요게 단기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취득 1번부터. 하지만 어렵지 않죠? 뭐만 알면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서는 뭐다? 수수료 들어간 돈만큼을 그냥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넣었다가 팔릴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팔릴 때 그만큼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얘들은 빨리 평가하고 조만간 빨리 팔아가지고 다 이익을 실현할 목적이거든 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결국 기간의 차이지 전체적인 취득부터 처분 시점까지 가면은 뭐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 시점에 비용 처리되는 거고 나중에 얘를 취득 원가로 잡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 내 거 팔 때 그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취득 원가가 커진 만큼 팔 때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곧 팔 애니까 손익으로 다 반영할 애니까 처음부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자 취득 원가에 넣지 말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무릎 1번 풀었습니다. 이어서 X1년 말 회계 처리해 볼까요? 여러분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대요? 10만 2천 원이 됐대요. 그죠? 한번 잠깐 보고 와. 여기 X1년 말 공정가치는 10만 2천 원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 그대로 봅시다. 자, 여러분 X1년 1월 1일에 우리는 꺽쇠하고 일단 9만 5천 원에 9만 5천 원으로 취득원가를 잡아뒀죠. 자, 이 친구가 여러분 얼마가 됐다고? 10만 2천 원으로 공정가치가 바뀌었죠.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이 단기손익
금융자산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얘가 여러분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분을 뭘로 반영한다고? 어디에 반영한다고?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죠. 자, 95,000원짜리가 102,000원으로 7,000원만큼 기분이 좋죠? 내 자산이 커지는 건 이게 기분이 좋죠? 그 7,000원을 반영합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당기손익, 금융자산 7,000원. 자, 대변에 이렇게 적습니다.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을 7,000원 씁니다. 여러분,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뭐다? 계정이 손익계산서의 수익이야. 손익계산서의 수익이야. 알겠어요? 계정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돼. 당기손익 당기손익 금융자산 측정 죄송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너무 길죠? 계정명이 한 20개 20자 될 것 같아. 아무튼 줄여서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인데 얘는 뭐라고요? 카테고리가 손익계산서상 수익이라고요. 수익.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났다. 그러면은 BS 재무상태표상 이 금융자산의 그 금액은 당연히 102,000원이라는 공정가치로 바뀌어 있겠죠. 공정가치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한 FVOCI 기타 포괄 금융자산을 X1년 말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죠. 자, 여러분 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 때 96,000원으로 취득원가를 잡았죠?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똑같이 공정가치 102,000원으로 바꿔줄 거야, 얘도. 자, 그러면은 옆에 회계처리. 기타 포괄 금융자산. 자산 원본을 6,000원만큼 증가시키죠. 자, 항목은 뭐다? 계정명은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6,000원이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잔액은 똑같이 102,000원으로 표현되겠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102,000원이라고 BS에 표현이 될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여기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거 있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여러분 요게 뭐다? 계정이 얘는 포괄 손익 계산서에 들어갈 애야. 포괄 이익이야. 포괄 이익. 포괄 이익이에요. OCI다. OCI. 기타 표현하자면 기타죠. 기타 포괄이. OCI에 OCI. 자, 기타 차이점 봐봐요. 왼쪽에 얘는 공정가치 변동되는 7,000원을 당기 손익계산서의 당기 손익으로 계산했죠. 7,000원만큼 플러스. 그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기타 포괄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96,000원짜리를 102,000원으로 만들었으니까 6,000원만큼 증가하는데 그 6,000원만큼 증가분을 포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뭘로? OCI,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는다는 거야. 이 6,000원만큼을.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제가 여러분 이 40회 회계실무 유형자산의 재평가 풀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저거 잠깐만 옆에 딴 데로 갔다 올게요. 자본 파트에서. 자본 파트로 가볼게요. 돌아올 겁니다. 당연히. 아이고 가운데가 다 젖어 버렸네.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일단 회계처리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답을 다 일단 하고 나서 이거 다른 걸로 이어드릴게요. 자본이랑 이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뭐다? 물음 2번을 봅시다. X1년도 말에 봐봐 물음 2번 X1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계처리 했죠? 이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 여기 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어요. 단기 순이익 중요해. 단기 순이익이야.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이야.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어때요, 여러분? 봐봐. X1년 여기 보자. FPL과 FVOCR을 나눠서 생각합시다. 일단 왼쪽에 파랑이 봐봐. 파랑이 여러분 수익과 비용 찾아.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 일단 비용 취득할 때 비용 1,000원을 어떻게 말 그대로 수수료로 들어간 돈 1,000원을 전부 다 취득원가를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얘는 어떤 생각으로? 얘는 어차피 조만간 팔이니까 팔고 나면 팔 때 비용 처리되든 여기서 비용 처리되든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빨리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소수료 비용 마이너스 1,000원이죠. 손익 계정으로 말하자면 마이너스 1,000원 효과로. 여기 봐봐. 이 7,000원 여러분 뭘로 잡았지 우리가?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아까 말했지?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평가를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죠 지금. 평가 이익이라는 건 똑같다고 지금 이름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부터 차분히 차근차근 해야 안 헷갈린다는 거야. 여기도 평가 이익이라는 표현이고 오른쪽도 평가 이익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게 손익 계정인지 알 수 없어. 앞까지 봐야지.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발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7,000원만큼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단기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수수료 비용은 마이너스 1,000원.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플러스 7,000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다? IS 이펙트는 얼마다? 플러스 6,000원. 손익 효과라는 거예요. 손익 효과. 플러스 6,000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여러분. 기타 포괄 금융자산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어때? 취득하는 시점에 이 1,000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자산의 취득원가를 잡았죠. 수수료. 그죠? 수수료. 이거 중요해요. 그죠? 수수료 자산의 취득원가를 잡았다. 얘는 언제 비용화되는 거예요? 얘는 팔릴 때, 나중에 처분할 때. 이 회사가 처분하는 그 시점에 가서야 이제 자산이 사라지면서 이제 총액법 기준으로 말하자면 비용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연말에 평가를 했어. 평가했는데 그 평가 이익을 여러분 어디 넣었어? 우리 6,000원만큼을 평가 이익을 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책정 금융자산이잖아.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공정가치를 책정해서 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거기 생긴 이익인데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생긴 이익인데 그 평가 이익을 어디 넣는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겠다고 했잖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단기 손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손익 이펙트는 어때요? IS 효과는 이 경우에 연초 있어요? 없지? 연말에도 없지? 그게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정답은. 1번 앞의 경우는 플러스 6,000원. 두 번째 경우는 IS 효과 없음 이렇게 적어야 돼. 그죠? 영향 없음 혹은 0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알겠죠?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하는데 귀터 포괄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있죠? 손익계산서 IS 단기 순이익, 넷 인컴 단기 순이익이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다? 기타 포괄이 손익이 있다, 손익.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 이게 OCI죠, OCI. 그죠? 이걸 더하면 뭐다? 이게 바로 기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포괄 손익 계산서의 포괄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죠?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정리하면 단기 순이익이 있고요. 단기 순이익이 있고 거기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인 OCI를 더하면 그게 포괄 손익 계산서의 이익이 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 상의 포괄 이익이 되는 거지. 포괄 이익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포괄이라는 거는 넓게 본다는 거지. 포괄적으로 본다면 얘들도 이익이야 이러는 거기 때문에 좁게 보자면 이렇게 왼쪽에 좁게 보자면 요것만 이익이야 라는 거야. 넓게 보자면 얘들도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겠지. 기타 포괄이잖아. 기타 포괄 이익인 애들이 있겠지. 걔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다? 포괄 손익 계산서상의 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포괄 이익.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 물어보는 게 잘 들어보세요. 단기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6,000원 영원이죠. 만약에 포괄 이익을 물어봤다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 포괄 이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앞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앞의 경우, 지금 왼쪽 경우 파란색으로 자주색으로 해볼까? 포괄 IS 효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여러분 여전히 6,000원이죠. 왜? 왜? 그냥 손익은 포괄 손익 계산서 안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 마이너스 1,000원, 수익 플러스 7,000원. 얘들 말고 다른 포괄 이익이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다른 포괄 이익이 없으면
원래 잡았던 그 손익 숫자가 그대로 포괄이익이 되는 거야.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포괄 손익계산서 이 경우는 똑같아 6,000원.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포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 포괄 이익 효과는 얼마예요, 여러분? 플러스 6,000원이지. 왜? 위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여기는 1,000원을 일단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얘는 일단 자산 상태야. 손익으로 넘어오지 않았어. 얘는 팔릴 때 넘어올 거야. 팔릴 때. 자, 6,000원만큼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이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6,000원만큼 증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로 보자면 포괄 이익은 6,000원만큼 증가한 거야. 이 둘은 다르지 지금 당연히. 개념은 왜 그렇다? 우리가 포괄이익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개념은 두 개를 더한 거라는 거야. 우리가 주로 장사에서 벌었다고 하는 표현하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이 왼쪽에다가 뭐를 추가한 거? 손익계산서에를 추가한 게 포괄이익이 된다는 거야. 요 개념을 잊지 마세요.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해야 돼. 잘 따라오셨죠?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는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칭찬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 41회, 42회를 같이 듣는 분들은 지금 효과가 되게 좋을 거예요. 전 지금 누적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차 제가 설명했던 거를 41회에서 설명했던 개념이 뭔가 연결할 게 있으면 가져와서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본이 있죠, 자본. 항상 우리는 자본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모든 자산 부채는 결국 다 자본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자본이라는 여러분 자본이라는 건물이 층이 5개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요. 1번 층 뭐다? 자본금층. 2번 층 자본잉여금층. 3번 층 대답해 봐요. 뭐다? 자본조정층. 4번 층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층. 5번 층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있었고, 자, 각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여러분 제가 요거 지금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걸 여러분 앞에 보면 유형자산 재평가하면서 지금 이 말을 똑같이 해요. 거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만 2층에 어떤 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엔 여러분 두 개만 알고 가자고 했어, 저는. 이게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여기. 무슨 우리 파생 상품 쪽도 연결돼 있고, 외화 환산하면서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여기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만 우리 합시다. 자, 유형 자산의 뭐 재평가 잉여금 방이 있는 거야. 그리고 2번 방은 뭐라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이렇게 있는 거야. 엄청 길죠? 몇 자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자예요, 20자. 계정명이 20자예요. 자, 외우기 힘들죠? 자, 아무튼 포인트는 여기라고 했잖아.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정 안 되면 이거라도 적으세요. 혹시라도 적을 일이 생기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자,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렇게 적든가. 자, 이 두 개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자본으로 간다고, 자본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한 거 이거잖아, 이거. 여기. 오른쪽 여기.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에 이 6,000원 있죠, 6,000원? 이 6,000원 여러분, 포괄 손익 계산서에 이익으로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힌 다음에 얘는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쌓여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게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 AOCI라고 했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들이 누적돼 있다는 거야. 쌓여 있다고. 이게 기포누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개만 알고 가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그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위에서 6,000원을 이익으로 잡은 게 여기 쌓여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3,000원만큼이 또 올랐어. 그렇다면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얼마가 있겠지? 9,000원이 쌓이겠지 이제. 내년에 3,000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자본 계정이니까 마감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숫자가. 그죠? 두 개는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본에서 그 41회차 자본 문제 같은 경우 그거 나왔었죠.
유형자산인데 토지를 재평가해서 이번에 뭐 10만 5천 원이었던 게 12만 원이 됐나? 그래서 뭐 아마 15,000원인가 늘어나고 있죠. 그거 재평가 인여금이 늘어났잖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증가액이 늘어났었잖아요. 그죠? 누계액이 증가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자본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잖아. 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리고 뭐 감자를 했다.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유형자산을 재평가했다. 그리고 하나의 항목으로 나올 법한 게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내가 회사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샀다. 10만 원에 샀다. 그런데 올해 말에 봤더니 12만 원이 돼 있더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 회사는 X1년도에 처음 지은 회사다. X1년 1월 1일에 요 금융자산을 사가서 10만 원에 샀는데 그 해 말에 12만 원이 돼 있더라. 그러면 어때? 2만 원만큼이 증가하죠. 그죠? 그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2만 원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본 파트로 자본 변동표를 해석하라 그러고 하면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한 거 똑같죠? 이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야. 9만 6천 원 취득 원가인데 10만 2천 원으로 6천 원만큼 증가했다. 그럼 여기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6천 원 잡은 다음에 6천 원은 여기 자본 카테고리 4번층에 2번 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력이 느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모든 파트에서 공부한 게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죠. 자본이 원래 그런 데라고 했잖아.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 부채들을 모두 통합해서 거기서 나온 자산에서 부채 뺀 친구, 순수한 애들만 순자산이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 2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물음 3번이야. 물음 3번은 잠깐 물을 마실게요. 물음 3번 여러분 뭐다? X2년 7월 1일에 여러분 처분을 하지, 처분. 처분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에 처분해요? 10만 5천 원에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 X2년 7월 1일에 10만 5천 원에 모두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X2년 7월 1일이 됐어. 얼마 받았다고? 현금? 현금 10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금융자산이 얼마가 사라지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 10만 2천 원이 사라지죠? 그죠? 바로 위에 나와 있죠? X1년도 말에 여러분 우리가 회계처리를 해서 9만 5천 원짜리를 7천 원만큼 증가시켜서 10만 2천 원으로 만들어뒀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요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자, 10만 2천 원짜리를 팔면서 10만 5천 원이나 받았어. 대변 잔액이죠? 기분이 좋아. 뭐 단기 손익 계정이 길어서 쓰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버벅거리는데 단기 손익 금융자산 뭐다? 처분이 얼마다? 3,000원이다 라는 거예요. 3,000원. 자, 여러분 이 3,000원은 여러분 뭐다? 3,000원은 뭐다? 처분이익이니까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이에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다. 3,000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쉽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거.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때는 빨간색으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1번 선평가 2번 후처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단계야, 두 단계. 먼저 평가하는 거야. 선평가. 뭘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뭐 7월 1일에 공정가치가 얼마다라고 따로 주어졌나요? 없죠. 표현을 봐봐. 표현을. X2년 7월 1일 뭐 10만 5천 원에 처분했다 나오지. 이때 공정가치가 얼마다라는 표현이 없죠. 이 말은 왜 이날 10만 5천 원에 팔았을까요? 당연히 7월 1일의 공정가치가 10만 5천 원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시점의 시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끼리 사고 파는 가격이라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그때 10만 5천 원에 내가 팔았대. 그 말은 즉 그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공정 가치가 10만 5천 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계 처리를 하면 선평가는 처분 가격 10만 5천 원을 공정 가치로 봅니다. 회계 처리하면 연두색으로 하면 어때요? 기타 포괄 금융자산을 기존에 얼마야? 10만 2천 원이었죠. X 1년도 말에. 근데 얘를 얼마로? 10만 5천 원으로 3천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줘요. 맞죠? 그러면서 대변에 뭘 적는다? 평가한 거잖아. 지금 처분한 거 아니야?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뭐요? 얘도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 3,000원. 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지금 위에서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건 뭐다? 포괄 손익계산 상목이에요. OCI라고. 기타 포괄이익, 포괄이익을 잡는 거라고 지금. 그죠? 10만 5천, 그래서 이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금액은 10만 5천 원이 되어 있겠죠? 그죠? 10만 5천 원이 되어 있겠지.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자, 그 상태에서 후처분을 합니다. 먼저 선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에 처분하죠? 당연히 그 공정가치 금액으로 처분하겠지.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 현금 10만 5천 원 받았다면서요? 자산도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여기 10만 5천 원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기타 포괄 금융자산 10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을 확인하고 올게요. 자, 봐봐. 문제가 뭐야? 마지막에 처분 손익을 잡으라고 했죠. 처분 손익. 처분 손익. 여러분, FVPL 금융자산, 즉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경우는 처분이익 얼마였어? 3,000원. 아까 방금 봤죠? 왼쪽 밑에서 3,000원. 자, FVOCI 금융자산, 즉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어때요? 얘는 처분 손익이 없어. 확인돼요? 여기 봐봐. 회계 처리 봐봐. 처분 손익이 있나요? 처분 뭐 이익, 처분 손실 이런 게 보여요 지금? 오른쪽에 없지? 다만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만 3,000원이 증가했지. 원래 얼마 있었는데? 원래 6,000원 있었는데 이번에 3,000원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오른쪽에 1선 평가, 2후 처분 여기서 여러분 처분 이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처분 손익은 없다라는 거야. 처분 손익은 마지막에 없다. 마지막에 여기 처분 손익 없음, IS 영향 없음. 그러니까 뭐 0원 뭐 이렇게 여기 처분 손익 금액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여기 0원 이렇게 적어야겠네. 이러면 됩니다. 정답.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모르는 3번 풀이를 했는데 지금 잠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풀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오른쪽 경우 있죠. 지금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단서가 없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인 경우는 처분했을 때 남아있는 평가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문구 없죠, 지금.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 거 없잖아, 지금. 그런 단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IFRS 기준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경우는 처분할 때, 이게 처분할 때 자녀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 대체한다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선택이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돼. 근데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서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기타 포괄 이 금융자산의 경우는 처분 시에 자녀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지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그 경우에 따라서 혹시 그렇게 당연히 교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남아있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 금액을 찾아. 얘는 어디 있다고 했어 내가 아까 전에. 그쵸? 자본 카테고리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 4번 층 2번 방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방에 있다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층에 있다고 했잖아. 얼마야? X 1년도 말에 6,000원 X 2년도 말에 3,000원 쌓여 있다고 얘들은. 9,000원이 쌓여 있지. 9,000원. 9,000원 봐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없애야겠지. 원래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얘들을 없애려면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9천원 없어지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 적는다고요?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선택 규정이에요. 선택 규정. 문제에서 만약 이익용 남아있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이러면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죽여주고 자본금에 있는 5번 층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층을 바꿔주는 거지. 4번 층에 있던 9천원을 야, 너 5번 층으로 내려가.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한 가지 더 계속 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봐봐. 우리는 오른쪽은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경우죠. 왼쪽은 뭐다? 당기손익 금융자산의 경우야. 이 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당기손익 금융자산의 경우는 중간에 갖고 있을 때의 손익 변동도 손익으로 나는 볼 거야. 그리고 처분할 때도 그 처분도 처분 손익으로서 손익 계산서에 반영할 거야. 라는 거죠. 자, 하지만 FVOCI,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이게 중간에 중간에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팔았을 때 그거를 매매 차익을 지금 목적으로 이거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처음에 니들이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너희 회사가 그렇게 했다면 처분에 따른 그런 처분 거래도 손익 계산서에는 반영하게 하지 마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건 뭐냐면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 있죠? 날려 쓸게요. 뭐 원래 날려 썼지만 평가이익 9천원 있죠?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사라지면서 얘를 여러분 기타 포괄 뭐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처분 시점에 이렇게 손익 계산서에 보낼 수도 있어. 손익 계산서상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실현했을 수도 있다고. 재분류할 수 있다고. 원래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단기 수익으로 IS상 수익으로 재분류하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게 재분류 조정이거든요. 재분류 조정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처분하는 시점에 손익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끼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이익잉여금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처럼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타 포괄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은 단기 순이익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손익 계산서를 거쳐서 자본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처분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분류한 게 아니잖아. 주식을 그렇게 분류를 그렇게 했다면은 너는 그거는 재분류 조정해서 손익으로 잡지 말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가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밑에처럼 해도 결국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 9천원이 말했잖아.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단기 순익으로 갔다가 손익 마지막에 마무리되면서 정산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도 중요한 거는 단기 실적처럼 손익 계산서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거거든요. 기준서에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 주식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너희 회사가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다면은 처분 시에도 재분류 조정하지 마. 즉 재분류 조정해서 손익 계산서를 거쳤다가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말고 직접 이렇게 계정 대체해. 자본관 안에서 자본 4층에서 5층으로 자본 건물 안에서 이사가 딴 데 거쳤다 오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 밑에 제가 여기서 재분류 조정 설명드린 거까지는 정말 깊이 들어간 거라서 몰라도 되고요. 근데 이해가 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죠. 이거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의 9천원이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 9천원이 생기는 거.
이거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단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수수료 비용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을 뭉뚱그렸는데 너무 이제 팔리는 게 2년 뒤라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헷갈릴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봐봐. 지금 한눈에 들어오나? 이렇게 하면 들어오나? 여러분 봐봐. 여기에 애초에 9만 5천 원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1,000원을 어떻게 했어? 수수료 비용으로 잡았잖아. 단기 금융자산이니까.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니까 수수료로 그때 엑셀 1년도에 마이너스 1,000원으로 생각했죠? 그럼 만약에 이때 9만 6천 원으로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았다. 그럼 9만 6천 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결국 비용될까요? 여기 마지막에 봐봐. 마지막에 여러분 자산이 될 때 어차피 비용 처리될 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게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조금 버벅거렸는데 요건 정리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물 한 마시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이 잠깐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헷갈렸어. 제가 숫자를 보니까 잠깐 확실히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리합시다. 수수료 비용을 1,000원 잡는 거는 그 해 말에 정산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9만 6천 원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이게 올해 말에 10만 2천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기손익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6천 원이 되겠지. 한 방에 그냥. 제가 아까 헷갈렸었어요. 처분할 때 실현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잊어주세요. 지금 보니까 아니야. 그 해 말에 단기손익으로 그 해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정산이 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이 말을 하다가 혼자 헷갈려가지고 머릿속에서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처분할 때 정산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해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정산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9만 6천 원으로 잡았다라고 한 상황에서 X 1년도 말에 10만 2천 원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당기손익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6천 원이 되죠. 그죠? 맞죠? 결과적으로 6천 원이잖아. 마이너스 효과는. 처음에 수수료 비용으로 마이너스 1,000원. 그 후에 공정가치 평가로 플러스 7,000원. 이렇게 하나. 처음에 9만 6천 원으로 잡아서 그 후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순액으로 순수하게 6천 원만 공정가치로 잡아서 IS 평가를 IS로 잡나. 결과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얘들은 어차피 둘 다 IS니까 수수료 비용도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금융자산 평가 이익도 손익계산서에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도 결과적으로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단기 손익금융자산으로 잡지 않고 어차피 곧 비용 처리 될 거니까 곧 비용 처리 마이너스 1,000원 효과를 갖고 올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1,000원만큼 비용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정정합니다. 처분할 때 잡힌다는 거는 그 해 처분한다면은 바로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 해 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어차피 그 평가 금액을 뭘로 잡는다?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끼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처분할 때 그거는 이제 좀 정정해서 들어주세요. 자, 요거는 꼭 비교합시다, 여러분. 단기 손익금융자산일 때는 수수료로 들어간 돈은 비용 처리한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일 때는 수수료로 들어간 돈은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로 한다. 마치 유형자산처럼, 그죠?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처럼 보통 취득 원가를 그 원본에 엎어주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금융자산은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본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이익 오른쪽은 뭐다? 기타 포괄 이익으로 봐서 자본의 4번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처분할 때 차이점 뭐야?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그냥 바로 내가 최후에 잡았던 그 금액에서 바로 처분해버리면 돼. 처분한 현금과의 차이점을 단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서 IS의 손익 계산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오른쪽. 이게 중요했죠? 이게 많이 헷갈린다고. 선평가, 선 공정가치 평가, 그러고 나서 후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10만 2천 원짜리를 처분 시점에 그 처분 가격이 공정가치로 처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공정가치가 10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평가를 해. 10만 5천 원으로 장부 금액을 올리는 거야. 10만 5천 원으로. 왼쪽에 3천 원, 오른쪽에 3천 원으로 올리는데 기말 평가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돼요. 사변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3천 원,
대변에 기타 포괄금융자산 평가이익 3,000원인데 이 기타 포괄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뭐라고 했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이익을 거쳐가지고 자본, BS,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죠.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10만 5천 원. 그 공정가치 그 금액 그대로 현금을 받으니까 처분 손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우리가 애초에 처분하려는 그 금액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했잖아.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면서 현금 차손이 생기지 않지. 차손이나 차익이 생기지 않죠. 그죠?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혹시 뭐 거래 비용이 있고 이러면은 뭐 이제 조금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거래하는 시점에 뭔가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면은 더 손실이 생길 텐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경우 안 나와. 일단 선평가에서 공정가치를 올리든 내리든 공정가치로 만들어줘. 그러고서 그 금액으로 그대로 현금이 받을 거기 때문에 현금 받는 그 처분하는 거래에서 처분 손실 혹은 처분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처분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어떻다? 자, FV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경우는 문제 단서상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쌓여 있는 최종 금액은 그 잔여 금액은 처분 시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회계 처리한 거 이것처럼 4번 층에 있는 자본 건물 4번 층에 있는 친구를 너 나와 9천 원 나와 5번 층으로 내려가 이렇게 마지막에 회계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IFRS 규정상에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고 틀렸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는 없잖아, 단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뺐습니다. 단서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뭐 1시간 한 16분 정도 했는데 자, 아까 전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앞쪽에 말을 좀 버벅거렸어요. 헷갈려가지고 처분 시점 헷갈려가지고 수수료 비용 요거는 정리해 주세요. 수수료를 요 비용으로 하면 취득할 때 마이너스 1,000원,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플러스 7,000원. 그러니까 플러스 6,000원이고 만약에 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 때 얘만 6,000원 될 거 아니야. 그죠? 96,000원을 102,000원으로 바꾸니까 얘만 플러스 6,000원 돼서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야. 곧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로 반영될 거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 넌 바로 그냥 비용 처리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0회 재무회계 문제 4번 사례 1번 풀이 마치고 있다가 사례 2번에서 금융자산의 손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